화장실 가야지. 오늘은 좀 덥네. 뉴스 토픽 좀 확인해 볼까? 곧 도착이잖아. 빨리 가야겠다. 아이고, 피곤해. 씻어야겠다. 욕조에 물부터 받아야지. 급수를 시작합니다. 급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벌써 왔네. 나 너네 집 앞이야. 나 왔어. 문 열어줘.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미러를 이용한 IoT 욕실 시스템 제어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조선대학교 노코멘트 팀입니다. 점점 더 바빠지는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시간 단축은 필수입니다. 저희는 실생활에서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가장 바쁜 시간은 아침 준비 시간이며 하루 일과는 욕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쁜 아침 욕실에서 날씨, 알림, 버스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면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욕실에서 전자기기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과 제한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욕실 안 전자기기 사용이 대체 가능한 스마트 거울을 만들고 거울을 통한 터치 조작뿐만 아니라 음성 명령과 스마트폰으로도 조작 가능한 홈 네트워크를 목표로 제작했습니다. 스마트 미러를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뒷판을 제거한 모니터의 LCD 위에 비전도성 하프미러 필름을 붙인 유리를 올려 거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였고 터치 기능을 위해 IR 터치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러를 고정하고 마이크, 오디오 등 다른 장치들을 부착하기 위해 나무 프레임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작품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스마트 미러의 여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라즈비안 OS를 사용하였고 GUI 구성과 UI 기능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센서 및 모터들의 동작을 위한 아두이노, 스레드를 통한 통신을 해주는 파이썬, 핸드폰을 통한 블루투스 제어를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하였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데이터 측정 및 동작이 필요한 부품들은 아두이노에,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 등 나머지 부품들은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였고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함으로써 하드웨어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선 제작 과정들을 종합해서 만들어질 외형을 3D 스케치업을 통해 만들어 본 설계도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IoT 욕실 제어 스마트 미러의 결과물입니다. 이 스마트 미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날짜 및 시간, 구글 계정과 연동된 캘린더, 버스 도착 정보, 최신 구글 뉴스 토픽, 핸드폰 알림, 날씨가 있고 음성 명령어, 터치, 핸드폰 어플을 통해 제어 가능한 기능으로는 환풍기 제어, 자동 급수, 현관문 제어가 있습니다. 각 기능에 대한 개발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날짜 및 시간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 모멘트.js를 활용해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나라의 날짜와 시간을 받아와 화면에 보여주었고 구글 캘린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지정된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의 일정 정보를 연동하였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광주 버스 운행 정보 API를 받아와 아이디 넘버에 맞는 정류장의 버스 도착 정보를 5초마다 갱신하게 하였고 뉴스는 구글 뉴스 RSS를 활용해 해당되는 나라의 최신 뉴스를 띄워주는
뉴스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핸드폰 푸시 알림은 푸시블렛 라이브러리와 어플을 활용해서 구글 계정을 공유하는 핸드폰에 푸시 알림을 실시간으로 띄워주었고, 날씨는 오픈 웨더 맵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forecast.io 사이트의 공개 API를 가져와 위도, 경도에 해당되는 지역의 날씨 정보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조작 기능으로는 좌측 최하단에서 화면을 보여주거나 숨길 수 있는 하이드, 쇼, 토글 버튼, 환풍기를 온오프 시킬 수 있는 환풍기 온오프 버튼, 사용자가 설정한 수온과 수위에 해당되는 물을 욕조에 받아주는 급수 버튼, 욕실에서 현관문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현관문 제어 버튼이 있고, 음성 트리거 라이브러리인 스노우보이로 저희가 직접 학습시킨 음성 명령어를 통해 모든 조작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음성 명령 기능이 있습니다. 환풍기 온오프 버튼은 터치 시 아두이노로 약속된 데이터를 보내 환풍기를 동작시키게 되는데, 추가로 MQ135라는 공기질 측정 센서를 활용하여 만약 공기 속 암모니아, 벤젠 등의 해로운 가스들을 탐지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환풍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급수 시작 버튼 역시 사용자가 설정한 수온과 수위 데이터를 조합해 약속된 데이터를 아두이노로 보내게 되며, 아두이노에서는 타임 밸류 값을 기준으로 수신된 데이터에 맞는 수온과 수위를 수중 모터 펌프를 동작시킴으로써 급수를 하게 됩니다. 현관문 제어 버튼 역시 아두이노로 약속된 데이터를 보내 서버 모터를 동작시켜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적외선 센서 값을 측정하여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줍니다. 핸드폰을 통해 조작 제어가 가능하게 하는 어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화면단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에서 문이 잠기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음성 명령을 통해 보호자에게 비상 SMS를 전송하는 기능은 미국 클라우드 통신 플랫폼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로는 현재 만든 시스템이 욕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시켜 신축 건물 시공 시에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일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 미로야, 도와줘! 보호자에게 비상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일곱할 땐 스마트 미러. 안녕하세요. 조전대학교 산업공학과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발표를 맡게 된 BMW팀 김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스쿨존 CCTV를 활용한 어린이 보행자 및 운전자를 위한 인공지능 경고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개발 방안, 최종 결과물, 차별성, 결론 및 토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책은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책은 직접적인 해결 방법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CCTV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실시간 경고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란 세상에서 가장 성급한 이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의 돌발 행동 및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만나보시죠. 보행자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엔 특히 횡단보도 건너면서 스마트폰 보는 분들이 많아서 더 위험한데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재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밤중 보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 그러나 차량이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로 이어집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를 급히 피하려던 승용차와 뒤따르던 차량이 부딪힙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일어날 정도로 횡단보도는 대표적인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프로젝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에 어린이들의 행동이 가려져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중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빨리 횡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지 않는다는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시법을 도입하면서 차량 속도는 현저하게 줄였지만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는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 및 정보 수집으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필요성으로는 운전자의 처벌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예방 대안을 이루고자 합니다. 민시법의 악용 사례들도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를 보호하고 부주의한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전달하여 사전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객체인식 및 교통상황 정보 생성, 보행자 교통상황에 대한 사후 위험 정보 생성, 안전운행 및 보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CCTV나 드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차량과 보행자가 담긴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영상 처리 과정을 통해 차선과 인도를 구별할 수 있는 구역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이후 욜로 모델을 활용한 객체 인식을 통해 영상 데이터 내의 객체를 인식하고 사고 위험 정보로는 상황에 맞는 경고 및 위험 신호 정보를 생성하고 이후 아두이노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차량과 보행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영상 처리를 통한 차도와 인도를 구별해주는 주황선을 타겟으로 HSV 색공간을 변형한 후 케니 알고리즘으로 엣지를 추출합니다. 이후 허프 변환을 통해 주황선 영역을 검출합니다. 검출된 영역을 통해 차도, 인도, 경고 지역을 생성합니다. 객체 인식의 경우 코코 데이터셋에 담긴 72,147개, 학습용 69,217개, 검증용 2,930개를 이용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이미지 데이터의 라벨링 보정 작업 후 욜로 모델에 적용하여 학습을 수행한 결과 검증 정확도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사고 위험 정보는 세 가지로 안전, 경고, 위험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고 구역 데이터와 객체 데이터 간의 관계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정보를 생성하도록 작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성된 사고 위험 정보 신호에 따라 아두이노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차량 및 보행자에게 신호를 주는 경고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상황 예시입니다. 좌측에 있는 나무에 가려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량 역시 이를 모르고 접근 중인데요. 하지만 경고 시스템을 보시면 사람의 객체를 확인한 후 차량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고 시스템을 보시면 우측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며 차도에 들어온 순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종 결과물을 통해 보시는 바 왼쪽 경고지역에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 왼쪽 경고등이 켜져 있으며 사람이 차도에 들어오는 순간 위험 신호를 보내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차별성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방 시스템으로는 3D 횡단보도, 옐로우 카펫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착시 효과를 높여 차량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인데요. 영국이나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 중이지만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횡단보도 규격이 맞지 않아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옐로우 카페 경우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들의 위치를 보여줌으로써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안인데요. 도로의 신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차량으로 가려져 있는 상황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경고 시스템입니다. 세이프업 주식회사에서 나온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15년 IoT 기반 실증 사업으로 시작으로 10월 말 설치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증 운영 중입니다. 기존 경고 시스템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위의 지역에는 설치가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미지 학습을 통한 객체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물 인식 센서가 불필요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경고 시스템을 개발 방안을 제안했으며 오픈CV를 활용하여 영상 내 구역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율로 기법을 활용해 보행자를 인식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구역 데이터와 인식된 객체 간의 관계에 따른 사고 위험 정보를 생성해 차량 및 보행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스쿨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본 프로젝트는 스쿨존을 목표로 구현하였지만 스쿨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률이 높은 교차로나 특정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에 취약한 노약자 또는 임산부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현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시스템에 본 프로젝트 기술을 추가하여 상황에 맞는 보행자 및 운전자를 위한 경고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연구 계획입니다. 세공간을 기반으로 차선을 인식하기 때문에 날씨, 밤, 그림자 등의 영향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 또는 장애물에 의해 보행자가 가려질 경우 보행자 인식률이 저하되고 있고 영상 데이터에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존재하면 다수의 사고 위험 정보 생성되는 문제 또한 가지고 있는데 추후 이런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 모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